진행을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다양한 그런 세무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게, 그럼 사회적 자본이 뭔지에 대한 거는 본 논문에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진행연구로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또는 사회 단위가 소유한 관계, 연결망 내에 내재하고 있고 유용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본의 총합이다 라고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성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도출을 했고 본 연구에서 이를 이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위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고, 우리가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참조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연구의 분야를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기본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또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행적 연구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적 이렇게 사회자본론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라는 것은 구성원들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믿음의 정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조직이 얼마만큼 정직하냐, 공정하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뢰를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성과 부분입니다. 조직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뭐 정성적, 정량적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다루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 실천적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적인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정도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측정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선행연구와 또 기존의 어떤 그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도출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특히나 이제 세무조직에서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큰 틀로 해서 어떤 관계를 먼저 보고, 조직 신뢰가 조절 효과를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모형에 입각한 연구가설은, 대가설은 일단 사회적 자본이 소위 그 세무조직에서의 어떤 조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조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자본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하이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 가지 주요 그 가설에서 조직 신뢰가 조직 신뢰가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세 개의 하이가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법에 대해서는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고, 2023년 10월부터 한 2개월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총 그 305의 설문을 해수했는데, 그 중에서 273부를 유효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각종 그 기본적인 연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는 것과 기술 통계학을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신뢰도, 타당도를 보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연구, 그 다음에 우리 소위 하는 신뢰도 분석 등을 했고요. 상계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다중공선성 또는 판별 타당성을 검증을 했고, 다중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그 진행 과정이나 연구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적절하게 타당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구조적 자본, 그다음에 관계적 자본, 인지적 자본 등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타당도도 다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아마 선행연구를 했을 때 요인들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곱 개 꽤 다양한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잘 되었고,
요인이 잘 먹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직 신뢰가 이제 4개 조절 효과 요인으로서도 또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과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판별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다중공성성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보는 경우 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유의도도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0.7 이상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판별 또는 이제 다중공성성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손댈 거 없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크게 넘어갈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에모션하고 수족 관계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앞단의 어떤 그런 분석이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은 뒤에도 거의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좀 확인이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하나의 종속 변수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자 께서도 다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초기에 모형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독립 변수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했을 때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이 유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까 뭐 발표에서 봤듯이 진정한 어떤 조절 요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같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서 소위 융합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구조적 자본은 이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자본과 그 다음에 관계적 자본은 일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가설이 하나는 아마 이제 하여가서는 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변화의 양이라는 이런 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계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께서는 3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유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특히나 이제 세무 종사자나 세무업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어떤 뭐랄까 가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연구를 확장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행적으로 좀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연구의 어떤 그런 기여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이제 조절 효과까지 봄으로 해서 그 구조적 요인 자체가 하나가 이제 기각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연구자께서 아마 좀 실무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을 좀 또는 선행 연구를 가지고 해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손을 빼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같이 토론할 부분은 가설이나 아니면은 연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발표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